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를 만약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목적.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뭔지. 자, 예를 들어서 일상 블로그다. 자, 일상 블로그 실제로 보면 블로그를 일기장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과정 자체에 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왜? 나만 볼 거니까. 내가 읽기 편하고 내가 쓰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다. 브랜드 홍보가 목적이고 수익화가 목적이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약간 고려해서 잡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수익화 블로그. 자, 여기서 말하는 수익화 블로그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고 수익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광고 수익을 목표로 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시간, 그 기회비용을 차라리 유튜브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주위에 아마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블로그 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90%, 99% 이상이 약간 어떤 느낌인가 하면 약간 용돈벌이 같은 느낌. 그리고 체험당. 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야. 간혹 정말 상위 0.1%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걸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수익화를 달성해서 그걸로 뭐 광고 수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조차도 예전만큼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가 못해요. 광고 수익 자체만 놓고 보면 네이버 블로그보다 뭐가 있는가 하면 티스토리 블로그가 사실은 더 목적성이 더 부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티스토리 블로그가 한 3, 4년 전? 3, 4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티스토리 자체에 광고가 붙으면서 애드센스 광고 수익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티스토리 해갖고 돈 좀 이렇게 짭짤하게 재미를 봤던 분들이 전부 다 어디로 넘어오느냐? 유튜브로 넘어와요. 왜냐하면 그 블로그 할 때 들였던 그거를 유튜브에 들이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블로그에서 수익을 발생시켰다라는 사람들보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켰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그 수익적인 측면을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블로그에 가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의 90% 이상은 용돈벌이 정도, 체험단 정도의 느낌밖에 없지만 실제로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상이에요,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할 거냐. 여기서 대상은 연령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도 될 수가 있고, 주제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레퍼런스. 자, 이 레퍼런스 블로그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에 좀 이렇게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들 있죠. 그 사람들 거를 여기서 레퍼런스는 뭐냐면 참고, 참조하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 참고, 참조가 레퍼런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붙는가 하면 조사 분석이라는 게 따라붙어요. 조사 분석. 그래서 잘된 블로그는 왜 잘 되었는지를 조사 분석을 통해 가지고 도출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블로그를 풀어내는 거, 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보통 벤치마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레퍼런스를 통해서 조사 분석한 걸 데이터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그게 벤치마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벤치마킹을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뺏기는 거는 저작권 이슈 때문에 그거는 바로 날아가요. 그래서 뺏기는 게 아니고 그 핵심적인 어떤 그 요소들, 그러니까 얘가 핵심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걸 여러분들 걸로 약간 응용하는 것, 그게 벤치마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 블로그를 만약에 운영한다고 하면 순수하게 똑똑한 애들을 시켜가지고 그것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자료를 준 다음에 그 레퍼런스 자료를 통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블로그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똑똑한 애만으로도 우리가 블로그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진짜 잘 나와요. 보면 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작업한 결과물을 보다가 보면 분명히 틀린 거 아니고 분명히 잘 나온 건데, 그런데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뭔가 1% 부족한 느낌. 근데 레퍼런스 자료를 주면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 그 부족한 1%가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자, 이거는 블로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유튜브나 인스타나 다른 플랫폼도 다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유튜브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강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제일 빨리 성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된 채널 벤치마킹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거예요. 그게 레퍼런스 블로그. 레퍼런스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면서 우리 똑똑한 애 프롬프트 작성 가이드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에 대화형 모델 할 때. 그때도 레퍼런스 자료를 주면 훨씬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레퍼런스 없이 한번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 레퍼런스를 주고 작업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볼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블로그 계정을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건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볼게요. 첫 번째 영역은 계정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 계정을 꾸민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로그 세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서 실제로 컨텐츠를 올려보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고, 자,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을 직접 올리는 거는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작업을 해볼 건데, 한 번은 레퍼런스 자료 없이 포스팅을 해서, 똑똑한 애만 활용해서 컨텐츠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볼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레퍼런스 자료를 주고 만들어서 업로드 해보는 걸로. 그렇게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내일 수업 있어요. 알죠? 저번에 그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루 그거 한 거고, 그리고 월요일날 이렇게 3일 해가지고, 블로그를 인테리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설정부터, 그 다음에 꾸미는 요소들을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포스팅을 만들어서 직접 업로드 하는 거. 그렇게 일단 컨트롤을 잡아볼 거고, 그래서, 자, 제일 첫 번째가 계정 생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포스팅에 관한 부분. 자, 우선 계정 생성에 관한 부분. 자,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주제. 그리고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계정 생성에 필요한 요소들. 자, 기본적으로 아이디, 그 다음에 별명, 그리고 블로그명, 그리고 소개글, 그리고 핵심 키워드. 자, 그리고 이거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글자, 막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가 있어야 되죠. 프로필, 그 다음에 채널이란다. 블로그, 스킨 이미지. 블로그 스킨 이미지가 뭐냐 하면, 요 뒤에 이미지죠, 이거. 요게 스킨 이미지예요, 스킨 이미지. 자, 그리고 이거 위에 추가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앱 커버 이미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려고 하면 투명 이미지라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블로그 계정을 생성하는 데는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블로그 주제. 자, 지금부터 하는 것들이 이제 기획이라고 보시면 기획. 지금부터 하는 것들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기획을 우리가 직접 할 게 아니고, 누구를 활용해서 한다? 그렇죠. 똑똑한 애 활용해서 할 거예요. 자, 똑똑한 애 나오세요. 똑똑한 애니까 똑똑 두드려 나오죠. 자, 똑똑한 애 열어주시고, 자, 일단 페르소나부터 한번 더 가볼까요? 너는 지금부터 네이버, 자, 우리 네이버 블로그 할 거잖아요.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과 운영 정책에 관한 전문가이면서 네이버에서 10만 명의 이웃을 보유한 파워 블로그 인플루언서의 입장에서 나를 도와줘야 해.
됐나요? 그리고 실행.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죠? 보이시나요? 좋은 말이죠. 들어보면. 보통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페르소나 시키는 거랑 우리가 알고리즘과 운영 정책에 관한 전문가라는 페르소나를 시켜주면 사용하는 문장부터 뭘 틀려져요. 블로그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요소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가 기준을 삼고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블로그의 주제하고 타겟층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 지금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바로 그냥 주제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한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블로그 지금 있죠? 블로그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자, 보세요. 세 가지 방향성을 제가 제시할게요. 첫 번째 방향성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블로그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하고 수업하면서 그 블로그를 아예 갈아엎고 싶다. 1번. 대신에 이 블로그를 갈아엎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완전히 세팅되기 전까지는 얘가 완전 공중분해되어 있는 것처럼 돼요. 데이터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막 누가 들어와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라도 그냥 아예 새로 갈아엎고 싶다. 그게 1번이에요. 자, 2번. 그런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 블로그여서 그거를 좀 갈아엎기는 애매하다라고 하면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드시는 걸 권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새로 만든 계정을 나는 아예 새로 키울 거다. 그게 2번. 자, 3번이 있는데 3번은 뭐냐 하면 계정을 새로 만들긴 만드는데 이 친구를 굳이 키울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 친구를 통해서 연습을 내가 해보고 그거를 내가 원래 키우려고 했던 블로그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싶다가 3번.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이게 명확해야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기가 좋아요. 일단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으니까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새로 어차피 계정을 파야 되는 상황이고 연습이든 실제로 키울 거든 어쨌든 주제를 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존의 주제를 새로 뭔가를 하나 파서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주제로 잡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나는 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자, 이런 사람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유튜브 하거나 블로그 하고 돈 번다던데 나도 그런 걸 통해 서 한번 돈벌이를 해볼까? 뭐 부업으로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우리 흔히 말하는 재택부업 같은 거. 그리고 강의 같은 거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강의팔이 하시는 분들이 하루 10분 딸깍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어요. 이런 그 큰일 나요. 그런 거.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부업 형식으로 뭔가 돈 제2의 월급, 제2의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라는 게 목표인 경우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세요. 자,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돈을 벌고 싶어. 라고 하면 블로그 자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블로그를 우리가 메인을 뭘로 잡는가? 유튜브로 잡는 거예요. 유튜브로 잡고 블로그는 유튜브를 간접적으로 서포트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블로그하고 유튜브 이 친구들이 연계되어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향성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어쨌든 이 모든 걸 다 뛰어넘고, 다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유튜브 수익화에 관한 컨텐츠를 블로그를 통해서 풀어보겠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죠, 정확하게는. 얘한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디지털 노마드. 이 노마드가 유목민이라는 뜻인데, 결국 뭐냐 하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딱 만들어 놓고, 나는 일 안 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그 제2의 그 파이프라인, 돈을 만드는 구조를 뭘로?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를 디지털 노마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얘한테 네이버 블로그만으로 통해서 제2의 월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 가능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가능합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애드포스트 광고 수익 말고 다른 모델들을 제시를 해주죠. 원고료 협찬, 제휴 마케팅, 지식 창업.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 쉬워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기에는 정말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안 쉬워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보시면 한 달에 여러분 블로그에 하루에 일 방문자가 1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블로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용돈벌이 정도. 뭐 용돈이라고 하기에도 뭐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와야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애드센스 광고 수익만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블로그는 이게 사실 힘들다고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고료 협찬.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커리어가 쌓여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방대로 어떤 기업체나 아니면은 뭐 사무실이나 뭐 이런 데다. 근데 뭐 아무런 뭐가 없는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안 맡기죠. 근데 이걸 대행해주는 그 에이전시 같은 개념으로 하는 중간에 그 있어요. 업체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그 업체들도 최소 1방문자 수 얼마 이상 그런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요구가 돼야 돼요. 그럼 지금 당장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제휴 마케팅, 쿠팡 파트너스, 제휴 마케팅. 이것도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게 쌓여야 돼요. 쌓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식 창업, 전자책, 강의 컨설팅. 이 정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커리어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를 메인으로 두고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
그 다음에 유튜브로 유입을 시키기 위한 수단, 이런 것들로 가닥을 잡고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면 나는 유튜브를 메인으로 하고 네이버 블로그를 유튜브로 사용자들을 유입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해.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또. 자,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방향성을 얘한테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키고, 내가 지금 뭘 의도하는지를 얘한테 학습을 시켜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얘 보고 주제를 뽑아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단기간에 조회수와 수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주제 10개 추천해줘. 그리고 얘를 그냥 추천해줘라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기 급상승 주제를 냉정하게 크로스 팩트 체크를 통해 추천해줘. 그리고 이유도 작성해줘. 그리고 실행. 그럼 얘가 열심히 뒤지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괜찮네요. 정부지원금이나 복지정책에 대한 주제. 자, 요거를 어떻게 풀어내면 될지 이야기해 주죠. 일단 검정 이유. 네이버 검색량 상위 독점 분야로 계절성을 타지 않으며 유튜브 시니어 중장형층 CTR이 가장 높음. 그리고 유튜브랑 연계해서는 이렇게 풀어나가면 된다고 해요. 유튜브에서 1분 요약, 블로그에서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와 신청 링크, 애드 포스트, CPA.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I 툴 업무 자동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 툴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블로그 포스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시니어 연금.
그 다음에 건강 또는 지능, 영양제, 그리고 자격증이나 재취업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그 위에 쭉 보시면 다양한 주제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블로그가, 그러니까, 그 전에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는 한 사람이 3개까지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계정은 아이디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한 사람이 네이버 아이디는 3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네이버 아이디 하나당 블로그는 1개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구글에서는 아이디 하나당 유튜브를 몇 개? 101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3개까지 계정이 생성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참고로 저는 이 계정 3개가 다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중이어서 바꾸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보시고 하나를 정하시면 돼요. 하나를 정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이제 아까 블로그 보셨죠? 블로그 자체가 약간 뭐 제 수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AI 툴 활용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유튜버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주제를 하나 정하고 지금 해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고 얘가 추천해 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하나를 연습이니까 하나를 지정해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주제 진짜 요 주제 괜찮아요. 요 주제. 복지정책하고 정부지원금 있죠. 이거는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조회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는 연령하고 상관없이 관심을 다 갖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한번 잡고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렇고 저는 그러면 나는 유튜브 수익화를 목표로 하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채널의 생성을 비롯한 기초부터 콘텐츠 제작, 그리고 수익화 전략까지를 실험적으로 지도해 보고 결과를 공유하면서 유튜브 수익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방향성으로 잡아서 해보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직 아무것도 생각해본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얘가 추천해주는 것 중에 하나를 방향성으로 잡으셔도 좋고, 그마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저하고 같이 연습해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되겠죠? 자, 그리고 실행. 자, 그러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저를 잠깐만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값을 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런 결과값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프롬프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써보면, 여러분 똑똑한 일 써보잖아요, 요즘, 그죠? 그리고 예전에도 물론 써보셨겠지만, 저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좀 더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잖아요. 해볼 때, 어떤 부분에서 막히던가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 뭔가 내가 결과값을 얻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음에 시작해서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단순히 결과값을 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그 결과값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뭘 하라고 하던가요, 여러분한테. 뭔가 결과값을 도출하고 나면, 우리가, 카페에 공유할 때, 프롬프트 뭐 썼는지도 같이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링크를 공유해주면 더 좋겠죠. 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프롬프트, 내가 입력했던 프롬프트, 답변 나왔던 결과값이 다 공유가 되니까. 자, 벌써 47분이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그거예요. 블로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세요.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특히 똑똑한 애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얘한테 뭐 시킬 건지가 명확해야 얘가 그걸 알고 열심히 움직여주죠.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 대화형 모델 할 때도 그랬고, 이미지 생성 모델 할 때도 그랬고, 그죠? 그리고 음악이나 오디오나 다 마찬가지. 심지어 영상 생성 모델도 제일 처음에 내가 뭘 할 건지가 명확해야 그 다음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기획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을 해요,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할 건지가 명확해야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주제. 무엇을 할 건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오시면 이걸 가지고 조금 확장성 있게 쭉 풀어본 다음에 뭘 할 거냐. 채널 1호, 채널들의 블로그 1호,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쭉 해서 블로그를 한번 꾸며볼 거예요. 꾸며볼 거고, 그리고 월요일날 오시면 그 꾸며진 블로그에다가 이제 스킨 이미지 같은 것도 올리고, 프로필 이미지도 만들어서 올리고 해서 그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그리고 나면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이틀 통해서 내가 정한 이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포스팅을 만들어서 올려볼 건데, 처음에는 레퍼런스 없이 만들어서 올려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퍼런스 자료를 주고 만들어서 올려볼 거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진도는 제가 여기까지 할 거니까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영상이 자꾸 끊어져가지고 제가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영상 녹화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제가 살릴 수 있는 친구는 살려서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건데, 혹시 날아간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제도 보셨죠?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 꺼져가 있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오늘 오전에 한 1분, 2분 간격으로 자꾸 꺼지는 거예요. 오늘 오전도 그래가지고 오전 수업할 때 제가 아예 한 분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앞에서 꺼지면 바로 이야기해달라고